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 오더 모델 쪽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3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코드 06-60번 이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모델 스파이 파일에는 우리가 모델을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함수가 떡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쪽 코드 밑에 쪽을 한번 보시면 post underbar save.conn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그널이라는 걸 연결을 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밥을 먹었어. 그럼 양치질을 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할 때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양치질을 한다. 이걸 알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야, 너 밥을 다 먹었으면 양치질을 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추가로 인지해야 되냐면 얘가 밥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밥을 다 먹었으면 다음에 양치질을 해라라고 내가 계속 일을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우린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프로그래머니까요. 자,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밥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보고 있다가 숟가락을 딱 내려놔요. 그럼 야, 너 밥 다 먹었네? 양치질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요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야, 너 밥 다 먹으면 나한테 얘기해? 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얘가 나한테 와서 나 밥 다 먹었는데 그럼 너 양치질해. 요렇게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요. 그냥 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비동기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프로그래밍적 뭐 구성 요소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뭐 동기 비동기부터 이렇게 슉 있어요. 그다음에 비동기 처리를 할 때도 이제 콜백 함수 뭐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장고에서 지금 이 세이브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동기 비동기의 문제는 아니고요.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내가 저걸 계속 모니터링 할 수가 없잖아요. 모니터링 하려면 리소스를 사용을 해야 돼요. 다른 일 못하고. 얘가 밥을 다 먹었는지를 내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다른 일 못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얘한테 시키는 거죠. 야, 밥 다 먹었으면 나한테 알려줘. 라고 시키는 게 이 시그널이에요. 그 사이 난 다른 일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예. 내가 모니터링 할 리소스 대신 네가 끝나면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는 게 이 시그널인데 시그널 종류가 되게 많아요. 포스트 세이브가 있고 프리 세이브가 있고 뭐 포스트 델리트, 프리 세이브, 프리 델리트 뭐 이런 것들이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시그널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굳이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시그널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보다 내가 언제 이 일을 처리할 거냐가 중요해요. 뷰에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내가 뭐 그 사용자가 이 뷰를 호출했을 때 일이 진행이 될 거야 요거고 이 시그널을 썼을 때는 보통 모델이 생성되기 전, 후 혹은 모델의 그 인스턴스 데이터가 지워지기 전, 후 뭐 이런 때 뭔가 하고 싶다 이런 목적성이 있을 때 시그널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창고에 원래 있는 시그널 말고도 커스텀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로 모듈 같은 걸 설치하시다 보면 모듈 매뉴얼 페이지에 보시면 시그널 종류 이렇게 쭉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던 그 네이버 로그인 있죠. 그때도 네이버로 로그인 그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시그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걸 처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의 목적만 아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혹은 끝내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여기다 코드를 쭉 이었으면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모든 상황에 대응할 땐 말고 어떤 일을 끝나고 나면 얘한테 야 나한테 보고해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또 시킬 거야 라는 식의 로직을 짜고 싶을 때 이 시그널을 계속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 시그널의 장점은 사실 우리가 만들 때의 장점보다는 모듈을 가져다 썼을 때의 장점들이 좀 더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일을 다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뷰에다가 코드를 쭉 쓰면 되잖아요. 뷰에 코드를 쭉 써버리면 당연히 이 위에 줄 일을 한 다음에 끝에 줄을 할 때 뭔가 할 거니까 당연히 그냥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델을 가져다 쓰면 우리가 그 모듈의 소스 코드를 뜯어 고쳐야 되죠. 근데 이 모듈이 업데이트되고 하면 또 거기 소스 코드 집어넣고 이런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시그널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뭔 다 하면 그 다음에 알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그럼 모듈이 업데이트가 돼도 그 순서는 바뀌지 않아. 소스 코드 우리 거 수정할 필요도 없고 네가 갖고 있는 것만 계속 건드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시그널을 가져다가 써. 요거예요.
우리가 모듈 만들 때도 똑같겠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그널이란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듈을 설치하셨을 때 무슨 시그널이 있나 한번 쭈르르 보신다면 요럴 땐 요거 쓰면 되겠구나, 그 필요가 있을 때 살펴보시면 됩니다. 시그널을 전부 외워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장고 자체적으로는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새로 뭔가 넣을 때 전후, 그 다음에 지울 때 전후, 요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메서드를 만들게요. order payment validation 이라는 애를 만들 거예요. 무슨 모양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instance created 별 args 별별 kws. 자, 요렇게 함수의 원형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밑에 쪽에 우선 연결을 할게요. from zango db models의 시그널, 그러니까 모델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시그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있겠죠. 이 모양새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포스트 세이브, 그러니까 세이브가 된 다음에 모델에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할 거예요. 요거예요. 자, 포스트 세이브 connect 연결을 할 거예요. 뭐랑 연결해요? 오더 페이먼트 밸리데이션, 요 놈을 실행을 할 거야. 근데 샌더, 내가 전송 요거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애는 오더 트랜잭션 일 때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 샌더를 뺄 수도 있거든요. 샌더를 빼면 모든 모델의 세이브 작업이 일어날 때 무조건 다 요걸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안에 샌더가 받아지기 때문에 안쪽에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하시면 오더 트랜잭션의 세이브가 일어날 때만 이 일을 반복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연결하는 거고, 물론 얘도 저 위쪽에 소스 코드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편의를 위해서 그럼 밑에 놓겠습니다. 자, 패스 대신에 여기 내용들을 좀 기록을 해 보도록 할게요. if 인스턴스가 있어요. 세이브가 모델에 어떤 세이브가 일어났으니까 인스턴스가 같이 오게 되거든요. 이때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import transaction 임포트죠. 임포트.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더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의 오브젝트라고 하면 이거 매니저라고 했어요. 우리가 커스텀 매니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get 트랜잭션이라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merchant order id를 집어넣을 거예요. instance merchant order id 이렇게 넣어서 요 오더 아이디에 이 머천트 오더의 아이디에 해당한 트랜잭션이 있는지를 임포트 쪽에서 확인을 하고 갖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머천트 오더 아이디를 다시 import 트랜잭션에서 merchant order id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임포트 쪽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참 거슬리는데 제가 이거 짤 때 이렇게 임포트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손가락이 문제 있었든지 임포트라고 해놨어요. 근데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요거 그냥 A를 빼긴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아보기 좀 그렇다 하시면 임포트라고 좀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갖고 왔고요. inf id는 import transaction에서 inf id 이렇게 갖고 오고, 또 amount도 역시 import transaction에서 amount를 가져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트랜잭션의 어떤 세이브가 오더 트랜잭션에 세이브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그래, 그거랑 요 트랜잭션에는 머천트 오더 아이디가 있을 테니까 요 놈을 가지고 임포트 쪽에서 정보를 똑같이 얻어와 보자 이거예요. 똑같이 얻어와 보자.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없으면 에러가 떨어졌을 거예요. 있으면 어쨌든 갖고 왔어요. 없으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안쪽에서 에러가 날 거고, 있었으니까 갖고 왔을 텐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같냐 다르냐 정보가, 특히 뭐 가격이, 사기 금액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자, 로컬 트랜잭션
요건 뭐예요? 요 정보로 실제 트랜잭션을 한 번 더 갖고 와 보는 거예요. other transaction. 아이고, 아니죠. object 점 필터 해서 merchant order id는 merchant order id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transaction id는 inf id, amount는 amount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고, 이게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위에 똑같은 오더 아이디를 가진 놈의 인스턴스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밑에서 다시 로컬 트랜잭션을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린 거기다 뭘 더했냐면 트랜잭션 아이디, 저쪽에서 갖고 온 결제 정보가 등록된 애가 진짜 있어? 그리고 그 어마운트로 갖고 온 애가 있어?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제대로 결제가 이루어졌구나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결제가 이루어졌구나. 자, 그래서 요걸 갖고 왔다고 하면 if not import transaction or not local transaction. 자, 위쪽에 요놈 갖고 온 정보가 서로 없거나 아니면 이쪽에 찾은 모델이 없어. 둘 다 없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어.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경우죠. 둘 다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문제가 어느 쪽이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서버 쪽이 없으면 결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고, 결제가 돼 있지만 와서 까봤더니 그 주문 번호로 그 금액으로 결제된 게 없어. 그러면 주문 번호가 틀렸든 결제 금액이 틀렸든 뭐가 하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잘못된 형태로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를 뿜뿜하는 거죠. value error에서 비정상 거래입니다 라고 오류를 뿜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결제 검증까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더 트랜잭션에 세이브를 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결제 부분의 안정성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제를 실제 붙이고 나면 요거를 가지고 오류나는 부분들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나서 실제로 결제까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교재 327페이지에 보면 make migration이랑 migrate order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모델 바뀐 부분 마이그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뷰 만들기까지 쭉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